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시간 아니죠,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두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해서 쌓여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지금 팔아야 될까,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사야 될까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지금도 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내 종목 안 간다 하면서 또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옆에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친절하게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매운맛이라고도 표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회초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호통을 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음번에는 다시 안 되도록 따끔하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 고민은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요 바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은 일부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딱히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서 더 추가할 만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 손해보험이에요. 롯데 손해보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434원이에요. 비중은 30%고요. 야, 어떻게 아주 기술적으로 고점에 잡으셨네요. 네. 이것도 참 기록이긴 기록이에요.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이 고점에 딱 잡아줬던 게, 제가 진짜 그냥 단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이거를? 뭘 보고 사셨으면 이렇게 3,434원에 샀을 수가 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요. 순간적으로 그냥 따라 올라가다가 그냥 사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그냥 이성을 잃고 사신 거예요? 뭔가를 보고 사신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차트를 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뭐 일단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뭐 차트가 어떻고 기술적으로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감정 제어, 좀 마인드 관리, 심리적인 이야기, 이걸 좀 더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네. 주식은 약간 진짜 심리 싸움이거든요. 마인드 싸움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마인드 싸움이고 심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지식이 아니라 정신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어떤 기법을 보고 하신 건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기법을 보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자체는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매매가 보통 이제 뭐 3일선 타고 올라가는 매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매매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고점에서 잡게 되면은 다음번에 혹여나 내가 또 이런 실수 안 하면 좋지만 하게 됐을 때는요, 저점 깨질 때 바로 손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도 저점 깨질 때 손들어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들 하실 거예요.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 없이 이런 데 추천하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문가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자리가 이렇게 롯데 손해보험처럼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저기서 들어가는 매매가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다음 슈팅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보는 매매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깨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손절해야 된다고. 손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또 들어가게 된다면, 저번에 저점 깨질 때 손절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는 저점 자리 깨지면 손들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고점에 잡고 나면은 그냥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올라오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또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내 본전까지 올라오길 기도는 하시되 본전에 찾는다는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이게 내 본전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다시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뒤에 힘이 얼마냐, 뒤에 나오는 거래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요, 저점 대비해갖고 많이 올라왔어요. 이 손해보험도 역시나 실적이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저평가 관련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 안 올라갈 이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더 칠 것인가는요, 제가 보기엔 N자 반등이라고 하죠. 여기서 한번 튀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100원짜리가 아마 지난 전고점이에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 말고 그 전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정도까지는 이렇게 반등이 나갈 수 있다 보니까요. 3,100원에서 3,200원쯤에 올라왔을 때 힘이 빠진다면 손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가려면 거래량이 얼마나 나와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3차 상승이 나올 때요. 거래량이 앞전 거래량보다 작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거래가 더 많이 발생된다. 만약에 막 7천만 주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거기가 고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지난 이 7,500만 주보다 작아야 되고 아마 5천만 주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거래량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아마 슈팅 나와서 정고점을 뚫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거래가 너무 많으면 거기가 고점이 되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너무 많으면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거래가 적으면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는데 일단 3,1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등은 조만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라고 하면 뭐 짧으면 한 달이고요. 길면은 뭐 한 두세 달 안에는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다가 2,700원 지지가 되다가 반등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죠. 지금 자리에 들어가서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하면 사실 수익 낼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너무 따라 들어가셨다 보니까 지금은 손실을 조금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 안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이거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게 되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장기로 가져가시면은 지금 손해보험 쪽도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보험사 쪽이 지금 좋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했는데 그 채권 손실도 굉장하고 부동산 손실도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호황이 온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지할 게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약간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알맥이라고. 알맥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8,600원에 20%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게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길래 이렇게 샀더니, 네. 지금 금년 6월 달이면 지금 1년 됐는데, 공모한 지가. 네. 전화사채 때문에 이제 계속 기관에서 사모펀드에서 팔고 있는데, 네. 언제쯤 이게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갈런지. 알겠습니다. 뭐 이유는 제가 잘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그렇게 해서 사지 마세요. 네, 주식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무조건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0개가 넘는 종목을 다 알고 세세하게 알고 거기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기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도 보면은 인생을 다 살아보신 것도 아니고 내 상황도 겪어본 것도 아니고 이 직업 저 직업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주는 어떤 공통적인 조언은 우리가 귀담아 듣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TV에 나온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라면은 100%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하지 마라고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규 상장주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온 전문가 중에서 신규 상장주 사세요 하는 사람보다는 신규 상장주는 제발 사지 마세요. 상장하고 2, 3년 동안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하는 전문가들이 아마 10명 중에 한 8, 9명일 겁니다. 그 말을 신규 상장주가 좋아서 사지 마라고 하는 걸까요? 좋으니까 전문가들끼리 막 수익 내가지고 해먹으려고 하지 마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는 걸까요? 전례로 와서 통계학적으로 조금. 그러니까요. 통계적으로 좀 도움이 안 되고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보고 상담을 우리가 하는 것도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니까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수익 났어요 하고 전화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물려가지고 전화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규 상장주는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 내용을 듣다가 뭐 공모주 아래로 떨어진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 알겠는데 신규 상장주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수익 낸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좋은 그런 형태를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받아들이세요. 인정을 하세요. 남들이 다 안 좋다는 걸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전기차용 플랫폼 부품 및 뭐 2차 전지, 뭐 전기차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이제 리튬 전지라든가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쁜 기업이 있냐 하면 사실은 나쁜 기업은 없어요. 그럼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든가 하면 전부 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기차 관련주를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앞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 맞고 장기로 본다면 좋은 기업이 맞는데 지금 자리가 거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있고 거품이다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죠. 왜냐하면 없다가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부시게 갑자기 빵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팔아보려고 하니까는 이제 지금 전기차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덩달아 올라갈 것인가? 중국도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 부품 업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 전기차는 아직까지 고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너무나 많고 작년 8월에 2차 전지를 샀던 사람들이 손절을 안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알맥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으로 해갖고 신규 상장한다 했을 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손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줄어들고 매수세가 남아있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기업이 좋고 나쁨에 떠나가지고요. 파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요. 그게 기업이 안 좋아도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과 리튬 판매량이 다시 또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지금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만 준다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분위기 보면 휩쓸리고 있나요? 조용한가요?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불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휩쓸리지 않고 끝나버리면 얘는 여기서 또 저가내리 무너지면서 39,000원 깨고 내려가면 계단식으로 또 떨어집니다. 말씀하셨던 뭐 전환사채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보호예술 물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되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가 깨고 또 내려가고 저가 깨고 또 내려가고 저가 깨고 또 내려가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바닥이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최소한 3년은 기다려봐야지 우리가 바닥이 어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은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가는 39,800원짜리가 저가가 되어 있는데 4만 원짜리죠. 이 4만 원 무너지면 억울하시겠지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난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손실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4만 원 무너지면은 손절 대응을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2차 전지 지금 분위기 아직까지 나쁘진 않아서 이 반등세에서 한 번만 튀어오르면 시청단의 매수가 지나서 아마 6만 원 정도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약수익으로 나와가지고 신규 상장주는 다음에는 절대 안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목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비싸게 사는 습관 없으셔가지고 이 습관을 잘 키우시고 잘 연습만 하시면은 좋은 종목을 싸게 사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허튼 종목 말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보다는 다른 종목에다가 지금 공부하신 걸 좀 에너지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고요. 현대 엘리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2,000원에 비중 10%입니다. 52,000원에 비중이 10%. 네,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안 해서 아쉽네요. 그죠? 네, 일단 52,00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현대 엘리베이가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이 그런 대로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현대 엘리베이가 엘리베이터 만드는 데잖아요. 에스컬레이터랑. 그럼 당연히 네. 건설업이 좀 안 좋으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의외로 좋단 말이죠. 그 왜냐하면은 지금 매출이 이미 이제 건설 현장들 막 올라갈 때 매출을 이미 계약을 통해서 다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는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가격도 충분히 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인가 하면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주가보다는 내려갔다가 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는 25,000원까지 내려가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것은 역시나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경영권 싸움이 조금 이렇게 붙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동형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행동형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얘들의 지분을 뺏어가지고 경영 참여를 하겠네 말겠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분 싸움의 어떤 기대감들이라든가 지분 싸움의 어떤 그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이 행동형 펀드가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경영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분 싸움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여기 한 번 더 급등 나오게 될 겁니다. 기업의 가치랑 무관하게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지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대로 다시 25,000원이라든가 3만 원 자리까지 서서히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밀려 내려가더라도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지분 싸움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5만 원 뚫으면 한 6만 원에서 6만 5천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요. 저 정도쯤에서 이렇게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5만 원 뚫게 되면은 저 정도 올라올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지금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4만 5천 원대라든지 5만 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은 저는 비중을 좀 일단은 힘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없다라는 근거는요 뭐냐면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지난번 여기 TV 보고 계세요 혹시? 아니, 안 봅니다. 안 보고 계세요? 나중에 네. 한번 녹화 방송이든 뭐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올 네. 때 힘이 있다라는 것은요 양봉으로 막 그냥 우직하게 올라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지금처럼 뭐 하루 1% 오르고 하루 2%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는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막 10% 또는 막 7% 막 10몇 %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힘이 생긴다면은 5만 원짜리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홀딩 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 5만 원짜리 4만 7천 원짜리가 올라왔는데 그런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내가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3만 9천 내려갈 때 이도저도 안 됐다 하면은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을 노리고 3만 원 이하라든가 2만 5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를 한번 짚어본 다음에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만 원 뚫으면 홀딩하셔서 6만 원까지 좀 가져가 보자.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은 2만 5천 원까지 내려갔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춘 다음에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DB하이텍인데요. DB 하이텍이고요. 네네, 64,000원이고요. 네, 한 15% 정도 되는데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지금 당장의 방법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뭐 일단 이것도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가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온 거 맞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타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고요. 주가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기업이 주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기업이 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종목이 올라가는 건데 인기라는 것도 연예인도 그렇지만 인기가 영원한가요?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인기가 생기나요? 돌아가면서 드라마가 이게 흥행하면은 그 드라마의 인기가 막 네. 올라가고 가수들도 새로운 노래가 조금 좋으면은 인기가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잦아들게 되고 또 새로운 음악이 나왔는데 그게 좋으면은 또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도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복이 되는데 DB하이텍은 지금 한물 간 종목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인기 면에서는. 그러니까 네. 탑스타긴 한데 인기가 잠깐 간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은 관심이 막 쏠리는 그런 신흥 배우라던가 막 엄청난 배우라던가 이런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는 주식 투자하는 종목 발굴법을요. 우리 연예인들 발굴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예인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발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명한 연예인은 우리가 뭐 발굴을 합니까? 발굴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옥석인 것 같아서 키워나가면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겠다, 또는 훌륭한 스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우리 뭐 교육을 시키고 매니지먼트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우리가 이제 스타로 반열에 이렇게 좀 이끌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고 대단한 투자의 성과를 얻기도 하죠. BTS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투자를 전부 다 탑스타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고점에 물려버리게 된 거죠. 나쁜 기업이라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정말 좋은 기업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고점에 물려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DBA 하이텍을 갖다가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 종목 좋습니까? 라고 상담 오늘 처음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네, 좀 주변 사람들 상담도 많이 이렇게 받아오셨을 거고 또는 다른 사람 상담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전부 다 입 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아마 DBI 택은 좋습니다. 아마 가져가면 괜찮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셨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져가면서 괜찮을 줄 알았더만은 본전 좀 왔을 때도 안 팔았고 수익 나는 줄 알았더만 안 팔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안 팔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이 계속 꼬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DBI 택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아마 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가격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지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좋은 기업 산 건 맞는데 그걸 비싸게 사시면 뭐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과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희망 고문인 거고 그게 사람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냥 본전에 팔아버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라왔을 때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쌍봉 만들고 있거든요. 이 차트 모양 쌍봉 들어보셨어요? 예. 쌍봉은 좋은 모양일까요? 나쁜 모양일까요? 나쁜 거라고. 나쁜 모양이죠. 쌍바닥은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바닥을 2번 만들고 올라갈 때, 그죠? 근데 쌍봉은 별로 좋은 모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쌍봉 만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주가 변곡점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차트 모양이거든요. 그럼 이 쌍봉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빠지면은 문제가 생기나 4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얘는 밑으로 떨어져서 레벨 다운이 된다고 하죠. 저 밑에서 놀 겁니다. 4만 원 이하에서 놀 거예요. 그럼 저기까지 내려가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기 4만 원에 손절하려고 하니까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손실 금액이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손절이 안 되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2만 5천 원이든 3만 원 무너지든 2만 원이든 저기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묻어놔 버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4만 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단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게 헤드앤숄더의 변형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 보시면은 제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중간에 쌍봉이 있고 양쪽 봉우리가 약간 낮죠, 그죠? 요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5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은 매도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밀리고 있지만 왜냐하면 너무 고가였으니까 딴 게 지금 이제 신흥스타지 얘는 신흥스타가 아니니까 지고 있는 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다 보면 야 나도 있어 하면서 갑자기 올라올 건데 그게 아마 한 5만 5천 원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5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가져가세요 할 거지만은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손절. 몇 번 당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네네네. 몇 번 가져가라는 말에 당해가지고 지금 물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팔아가지고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5만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저기까지 올라올 때 힘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막 팔아버리는 것보다는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팔까요?를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네. 지금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기다려보시고 추가 매수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냅두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두산 에너지빌리티. 네. 말씀하세요. 22,600원에 30%예요. 네. 오래 기다려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좀 상담 드렸습니다. 네.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네, 방금 상담 들으니까 우리가 뭐 유명한 스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2021년에 유명 스타였죠. 원전 관련주 해가지고 급등 막 나오고, 그죠? 네. 뭐 에너지 관련주 해갖고 막 급등 빵 나오고 이래가지고 2021년에 뭐 완전히 그냥 뭐 핫스타였어요. 근데 그 핫스타가 계속 인기가 지속이 됩니까? 조금 잊혀집니까? 내려갔죠. 네, 새로운 드라마라든지 새로운 영화라든지 새로운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까지는 그냥 잠깐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인기도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인식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한때 엄청 막 대단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또 방송 생활을 하는 것이 연예인들이라고 한다면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잊혀진 종목이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조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뭐 원전 이야기 또 소형 모듈 원전이라든지 원전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게 제2의 전성기가 되는 연예인들도 있듯이 제2의 급등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케이스가 드물까요? 흔할까요?
드물죠. 드물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예전에 이렇게 진짜 자기가 제일 잘 나갔던 전성기만큼이나 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좀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가지고 빌빌거리다가 다시 전고점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10개 중에 1개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막 누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도 적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좀 의문이 남아 있고요. 기업은 나쁘진 않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가격이 비싸졌었던 상태에서 이제 조금 빠진 것밖에 안 된 거라 가지고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여러 가지 뭐 건설 중장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전 관련주로 거의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원전 이야기가 지금 탈원전 들어가고 탈원전 폐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 이야기 나와서 아마 이 흐름 따라서 저는 아마 22,000원대,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갈 거라 봅니다. 대신에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빠졌다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빠졌다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기다렸다가 본전만 찾아도 그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날릴 뻔한 본전까지는 갈 수 거군요. 있을까요? 본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원전 관련주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간다를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전 이야기가 계속 있으면 얘가 더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전 이야기가 없어지면 본전까지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그렇죠. 그러면 원전 이야기가 사라졌는데 문현재 멘토한테 와가고 네가 22,000원까지 간다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간다며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안 갈기도 하는 건데 상황은 생각을 안 하고 간다 안 간다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시청자님도 그래서 본전까지 간다고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본전까지 갈지는 모르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분위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니 이 분위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있으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아직까지 있으니까는 간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보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9,000원 가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논스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떨어질 거라고. 15,000원까지 또 떨어질 거라고. 근데 추가하면서 안 해도 된다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19,000원 한 때문에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요? 뭐라고요? 19,000원 가면 팔아야 될까요? 시청님 진짜 대화가 진짜 안 통하시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19,000원가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 원전 이야기가 있으면 가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니 같은 이야기 몇 번이나 해야 돼요. 원전 예, 이야기가 예. 있으면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원전 이야기가 없어지고 또 탈원전 한다면 뭐 하면 돼요?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네. 원전 이야기가 지금 남아있는데 뭘 지금 뭐 팔까요? 어쩔까요? 왜 생각합니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전 이야기가 좀 더 나와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 SMR 이야기 좀 나오면서 다시 또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 아마 그런 법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네. 아직까지 있는데 왜 지금 혼자 네. 법을 먹고 지금 팔까요 말까요 하는 거예요. 하도 오래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 사정이고. 네. 그 누가 이런 거 사래요? 그죠? 그래, 내가 사서 잘못 고생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거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리셋하세요.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네. 지금 해야 되는 건 원전 이야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으니까 물이 들어왔으니까 노를 갖고 줘야 됩니까? 뭐 어떻게 노를 집어 던지고 배를 버려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손들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탑 나온 이야기를 왜 자꾸 물어보냐고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다음부터는요, 좀 이렇게. 네, 뭐 고맙습니다. 살 때- 여기까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을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부평과 안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부평으로 갈 건데요. 토요일은 부평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벨 워크라는 곳에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주식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을 되게 많이 해드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주식에 대한 태도가 조금 이렇게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종목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태도가 올바르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배우시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기가레인을 지금 1,657원에 매수를 하셨고 5%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 딱히 굳이 따진다면 사실은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5G 쪽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5G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5G 관련주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나고 있나 하면은 재무제표 보시면 알 겁니다. 적자가 빨간불이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기업이고 매출도 줄어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에서도 6G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5G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마당에 6G로 넘어가는데 투자를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투자한다는 말은 해놨지만은 이제 연구개발 쪽으로 먼저 하는 거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아직 바로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 때문에만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지 산업의 성장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다시 달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장기로 보고 하시는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장기로 보신다면은 저는 뭐 추가 매수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적자 나는 기업들, 연속 적자 나는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돈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유보율도 보시면은 회사가 쌓아왔던 돈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직장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5천만 원 모아놨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5천만 원 모아놨는데 내가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사업을 열었는데 매달 200만 원씩 월세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돈이 벌리진 않으니까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자꾸 써야 되겠죠. 근데 모아놓은 돈이 끝나면 어떡하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적자가 나는 기업에 누가 대출해 줍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는요. 유상증자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유상증자 하는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적자 나는 기업들 되게 많고 유상증자 늪에 빠져 있죠,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당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적게는 20%, 많게는 3, 40%까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굳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냐는 질문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추가 매수를 했는데 유상증자는 예상치 못하게 나옵니다. 갑자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예상치 못한 급락을 통해 가지고 20%가 박살이 빵 나버렸을 때 시청자님이 만약 견딜 수 있다면 뭐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까지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가져갈 만한 기업도 아닌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오거나 한다면은 힘은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주가 튀어오를 때 본전 내지 2,000원대까지는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짧게 보고 정리하시려건가 장기로 보실 거면 유상증자까지 다 감안해서 한 2, 3년 정도 계획을 짜셔가지고 한 1년 뒤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기업이긴 한데 아마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 우여곡절을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고요. 한글과 컴퓨터 지금 매수가는 23,000원이고요. 10%를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안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매수했을 때 나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매수를 했는데 23,000원짜리 딱 보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 나가던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손절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저가 때 손절하면은 뭐 길어봤자 사실은 뭐 한 5%대 이내에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리 사도 괜찮긴 한데 왜 저점 깨질 때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저점을 깨져도 들고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실률은 계속 커지게 될 거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안 봐도 되는 사람이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반등 나갈 때 판다 생각하고 들어간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죠. 내려갈 때 손절 하셨어야죠. 근데 왜 내려갈 때 손절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들고 와 있으면서 진단해달라 가져가면서 왜 내려가는 걸 다 구경하시려고 합니까? 왜 스스로 고생하세요 이거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깨질 때 손절했으면 될 걸 왜 고생합니까? 결국은 지금 이 무너지는 자리가 오늘 종가상으로도 22,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 쪽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근데 손절했다고 해갖고 다시 들어갈 종목이 아닌가라고 하면요. 아닙니다. 들어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도 AI 쪽으로 엮일 수 있고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한컴 오피스 여러 공공기업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저도 쓰고 있고 누구나 이제 돈 내고 쓰는 게
게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매출은 이제 구독 형태로 굉장히 돈 잘 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번 걸로 AI 쪽으로 얘들도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AI도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손절하기 싫다면 내려가는 거 다 구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했으면 되는 거를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모르겠으면 내가 어리석었지요.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냥 들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18,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이제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뭐 사서 고생하시던지 아니면 짧게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갈 자리 노려보시던지 그거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미 시간은 놓쳤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11만 원에 35%요. LG전자를 11만 원에 35%요? 예. 네. 일단 LG전자 11만 원, 저번에 저랑 상담하지 않았나요? 글쎄요. 처음 하세요? 안 했는데요. 안 했어요. 예. 똑같은 매수가 부분에 또 전화를 하는 게 기억이 나가지고 어쨌든 비중이 35%라서 조금 많은 편이긴 해도요.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저는 들고 가라 할게요. 일단 LG전자. 사실 우리 가전제품은 LG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삼성도 뭐 좋은 제품 많이 만들지만은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가전제품은 LG가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모터 되게 잘 만들잖아요. LG가. 그래서 냉장고 모터라든지 뭐 청소기 모터라든지 이런 모터 제품들을 굉장히 잘 만들다 보니까 LG전자가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지만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거기다가 LG전자가 그런 가전제품만 만들어가지고 승부를 봤다면은 사실은 조금 밀릴 수 있었는데 삼성 그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버리면서 카메라 모듈 파는 쪽으로 가버렸고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전장 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회사가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다양성들을 자꾸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OLED TV도 지금 삼성하고 이렇게 견주고 있는데 TV도 저는 LG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본다면 LG는 안 되는 사업 부분을 버리고 지금 되는 사업 부분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쓰고 있어가지고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 용도로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 용도로 괜찮다고 하면 사람들은요 그냥 가져가면 될 거를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 조금 내려갔다 하는 거에 일일비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가만히 있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움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움직인단 말이죠. 그 움직임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세를 낼 때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팔아낸다 생각하고 가져가면 되는 기업이라서 저는 지금 이 종목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가져가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시청자님께 찍혀있는 그 계좌에 찍혀있는 손실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손실률 잘 생각 한번 해보면 지금 팔면 손실입니다라는 거지 안 팔면 손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손실률 보면서 내가 괴로워하고 맨날 보면서 속상해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있는 거 보면서 울고 불고 뭐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는요 올라가면 아무 일도 아닌 건데 괜히 지금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면서 허상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고 가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번져 놓으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빠지면 9만 원대까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2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신 다음에 9만 원에 다시 사게 된다면은 매수가도 낮아지게 되고 올라갔을 때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해야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에 가깝게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수익을 좀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9만 원에 팔아냈던 것만큼 다시 사셔가지고 그때 비중을 또 다시 한번 늘리는 전략으로 샀다 팔았다 매매를 좀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려볼게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우상향으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비레이저 이거를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하는 바람에 네, 매수가랑 금액도 비중이요? 많아져가지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1,500원에 40%예. 네.
많이 혼나야겠어요. 일단 혼나는 건 혼나는 건데 그냥 신규 상담을 안 샀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매일 근데- 방송 들으면서. 네, 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사면은 진짜 방법이 없는 게 제가 신규 상담들을 사지 마라 하는 게 시청자님들을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방송에서 쓴소리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혼내냐라고도 사람들이 막 비난을 많이 하시고 또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시청자님 안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분들 중에서 뭐 그런 분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제 이미지 깎아 먹으면서 남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근데 어쨌든 진짜로 시청자분들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사람이 물리든 말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청자님 돈 날리든지 말든지 저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연결됐다라는 그 인연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주식 전문가를 했을 때 사명감이 남들처럼 그냥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말자. 적어도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자. 비난받더라도 그렇게 살자. 그게 나중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고맙습니다. 과정에서 제가 몇 년간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신규 상담주는 제발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신규 상담주 사가지고 수익 냈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상담주를 사게 되면은 대부분 10중 8구 전부 다 손실 나버려요. 네. 그리고 대처 불가가 돼버리고 3년을 날려먹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바닥 잡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물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초입부에 사놔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8,000원 무너지면 저점 깨지면 우리가 손절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LS 일렉트릭인가 LS 머티리얼즈라는 이 종목도 상담이 들어왔었어요. 여기 사도 되냐고 상담 들어왔을 때 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유튜브에 보면요. LS 머티리얼즈에 사지 말라고 했더니 올라가면 어쩌려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근데 저점 깨지면 사면 안 돼요. 계속 내려가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도 됩니까 하면 또 저점 깨지면 또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 안 돼요. 바닥 잡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빛 레이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 깨지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8,000원대요. 그럼 손실 금액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손실 금액이 싫으니까 시청자님이 손절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게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려먹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8,000원 무너지면 비중이라도 줄여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안 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샀고 2차 추가 매수 안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일이 꼴대로 꼬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로 친다면 병원으로 친다면은 위가 지금 암이 발생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또 술 마시고 뭐 매운 거 먹고 이러고 와가지고 이 암이 암덩이 커져가지고 터져가지고 피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술을 왜 드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냥 이게 이렇게 저질러지고 나면 저희도 진짜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신규 상담주 제발 사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대응 전략을 저도 짜드리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진 거는 뭐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8,000원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절하시거나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 딱 감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비중 줄이시거나 하면 될 것 같고요. 한빛 레이저가 나쁜 기업은 아니라 2차전지 제조할 때 레이저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자동차 장비라던가 레이저 커팅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이 레이저 장비를 어디 쓰냐 했더니 자동차 쪽 그리고 2차전지 쪽이라 가지고 그쪽에 엮여가지고 상장을 했는데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인가 하면은 어마어마하지는 않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나갈 것인가?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영업이익률 자체가요. 그래서 이 기업이 엄청 좋은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장됐을 때가 저는 고점이다 생각하고 이후로는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상장가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결국 이 자리 무너뜨리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님이 기대해봐야 되는 것은 단기 반등이에요. 2차전지라던가 자동차 쪽이 아직까지 테마가 좀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이 안 좋거나 좀 뚜렷한 테마주가 없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갑자기 급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등을 노려보고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얘가 급등 나오면 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 어때요? 손절하기가 8,000원보다는 좀 덜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올라올 때 거래량이라던가 힘을 보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갈지 결정해야 되겠지만 판단이 안 되면 그냥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판단이 되면은 좀 더 들고 가시거나 안 들고 가시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전화 다시 한번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8,000원 무너지면 비중 줄이셔야 되고 11,000원, 10,000원 넘어가게 되면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세요.
예, 80만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나래 나유택이요. 날의 나노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8,900원에 10%요. 8,900원에 10%. 10%. 네. 지금 조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네. 나래 나노텍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다 보니까 LCD, OLED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디스플레이에 지금 혈안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애플에서 지금 비전 프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안에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도 만든대요.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전자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시청자님도 다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요즘 보면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렇죠.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손바닥만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앞차 전체가 디스플레이인 자동차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지금 여기저기 좀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TV도 요즘에는 어때요? 작아요? 커요? 커요. 예전에는 TV 막 17인치 TV 쓰고 뭐 20인치만 해도 우와 크다 했는데 요즘엔 뭐 80인치, 90인치, 뭐 100인치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집에서 쓰는 TV도 거의 막 60인치 정도는 일반적으로 막 사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기도 커지는 데다가 그 가격대가 올라가더라도 그 가격을 이제 기꺼이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화질이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성장 가능한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 가능하지만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산 싼 패널들 때문에 LCD 쪽이 한번 무너지게 되고 중국에서 또 OLED가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OLED가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주춤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가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얘도 같이 덩달아 적자가 났다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다시 부흥하려고 이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좀 더 들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 거고요. 내려가게 된다면 6,000원에 가깝게 그냥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가 자리 잡는데 3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6,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아낸다 생각하고 가져가신다면은 아마 10,000원 이상에서 팔아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홀딩을 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6,000원 아니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가 매수 욕심은 내지 마세요. 조금 아까 했는데. 네, 하지 마세요. 다시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온 종목이 BGF라는 종목이 있네요. BGF 4,880원인데 본전 회복할 수 있을까 진단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본전만 찾지 않고 수익을 내도 되는 종목을 우리는 맨날 소박하게 잡는 거, 목표를 잡는 것 같아요. 주식하는 목적이 우리가 본전 찾으려고가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지. 그러니까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라는 이런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나약한 이야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우여곡절 내가 찾아가는 거고 참아가는 거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BGF라는 기업이 나쁜가라고 하면은 아니 돈 잘 벌고 있죠. 당연히 돈 잘 버는 기업인데다가 역시나 편의점 산업 앞에까지 나쁘진 않고 지금 편의점이 이제 거의 마트화가 되어가면서 대형마트보다 편의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혼인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편의점 이용객들 많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식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돈 벌려면은 3,5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늘려가지고 올라갈 때 저는 6,000원 이상에서 6,500원까지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전 욕심 내지 말고 수익 욕심을 좀 내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잘 샀고 좀 기다리시기만 하면은 시간이 돈으로 바뀌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음껏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1부, 2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시간 관계상 2시간이나 해도 여러분들 고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도 이어질 거니까요. 내일도 시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상담 못하신 분들 내일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연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